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의미요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관 목사입니다. 그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듣기 거북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때로는 칭찬의 말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구중의 말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듣기 거북한 말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칭찬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는 유명한 책이 있듯이 우리 모두는 칭찬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하고 좋아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가능한 한 칭찬의 말을 해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어린아이들은 아직도 자아상, 셀프 이미지가 확고하게 굳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칭찬의 말을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자아상 그리고 또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들도 때때로 충고해주고 또 듣기 거북한 말, 또 구중도 필요한 것이지만 칭찬에만을 가능한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고 잘못 행동할 수도 있고 잘못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조언과 충고를 받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언과 충고라는 것이 칭찬만 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때로는 듣기 거북한 말을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와 같은 듣기 거북한 말을 잘 소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양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이 입에는 쓰지만은 속에 들어가면 또 약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인 의사가 빅터 프랭클을 찾아왔습니다. 미국인 의사는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석과 의미요법의 차이에 대해서 빅터 프랭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빅터 프랭클이 대답하기를 이 정신분석은 의사가 환자로부터 듣기 거북한 말을 듣게 되지요. 그러나 의미요법 로고테라피는 이 환자가 의사로부터 듣기 거북한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지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정신과를 찾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 참 듣기 거북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듣기 거북한 말도 잘 들어주는 경청하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은 삶의 목적과 그 의미를 탁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삶의 목적과 그 의미를 객관적인 눈으로 보고 또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듣기 거북한 말을 해 주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칭찬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때때로 듣기 거북한 말을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불쾌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을 성찰하고 관찰하는 계기로 삼고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할까? 이것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는 이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에 특히 거북한 말이 마음은 불편할지라도 그것이 양약이 되어져서 더 나를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 인격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